네,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라는 단원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늘 유리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235페이지 교과서 보면은 아래에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나오죠. 관심 있으신 분 찾아보시고요. 보면은 베셀이라는 수학자도 나옵니다. 대학교 가면은 베셀 펑션이라는 함수를 배울 수도 있을 텐데 미리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죠?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리함수입니다. 보면은 유리식 먼저 나오죠. 학습 목표 볼까요? 왼쪽에 학습 목표가 나와 있는데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성질을 이해한다. 두 가지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던 학습을 하던 할 텐데요. 그 목표가 확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생각력에 보면은 포인트 단어는 비율. 우리가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를 유리수라고 배웠었던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 3분의 2 이런 게 있겠죠. 이제는 식을 확장해서 무엇의 비율을 생각해 보자. 다항식 분의 다항식이라고 하는 식의 비율을 생각해 보자 라는 게 유리식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보시면은 타율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 보자 라고 되어 있죠. 나타내면은 분수 형태의 식이 나올 거예요. 네, 이것을 유리식이라고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굵은색 글씨 보겠습니다. 유리식이라는 개념 용어가 나오는데 위에 읽어보면 다항식을 어떻게 표현하죠? 분수 형태로 표현을 하자 라고 나타나 있고 걔를 유리식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b가 0이 아니죠. 아래에 있는 숫자는 0이 아니죠. 우리는 나눗셈을 하는 순간부터 0으로 나누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으로 나눌 때도 0으로 나누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보시면 다항식은 항상 1분의 a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유리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항식이면 유리식이다. 자, 다항식이면 무엇이다? 유리식이다. 이렇게 명제 구조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당연한 소리지만 유리식이면 다항식이다 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앞에 있는 것은 유리식, 그 중에서도 무엇이 있다? 다항식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2분의 1 x제곱 빼기 2분의 1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항식이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면은 문제 1번 나와 있는데 뭐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모두 찾으시오. 자, 위에서 다항식이면 유리식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자, 다항식을 모아둔 집합을 생각해 보면 그 바깥쪽에 무엇이 있다? 유리식을 모아둔 집합이 있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의 포함 관계를 봤을 때 다항식의 집합이 유리식의 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문제에서는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을 찾으려고 했으니까 어떠한 부분에? 이쪽 부분에 있는 식을 찾아주면 되겠죠. 네,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집합의 포함 관계로서 유리식과 다항식의 포함 관계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배웠던 것을 새로운 것을 배울 때 항상 적용해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수학 실력이 향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유리식의 덧셈 뺄셈은 어떻게 하자? 처럼 유리수를 더하고 빼는 것처럼 어떻게 하자? 통분하여 계산한다.
그냥 방법이 나와 있죠. 그럼 이 방법을 읽고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예제 1번 보죠.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자, 3을 어떻게 보자? x 빼기 1, x 빼기 1. 얘가 1이죠. 그 앞에 3이 곱해진 것으로 보면 x 빼기 1이 분모에 똑같이 있으니까 분자끼리 더해서 그 계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예제 1번의 문제 2번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를 통분을 해야겠죠. 여기에 있는 식은 x 플러스 2가 되죠. x 플러스 2는 있으니까 여기도 있으니까 앞쪽 식 위아래에다가 x를 곱하면 분모가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분자끼리만 계산해주자 라고 하는 게 유리수의 덧셈 뺄셈에 대한 식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똑같죠? 숫자를 계산할 때랑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왼쪽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지도에 팁 유의점 나와 있는데 기하분수 우리가 2분의 1하고 4분의 2가 같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2분의 1이라는 표현으로 결과를 적죠. 왜 이렇게 적게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수학 전공을 한 3년 정도 공부를 하면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하 분수 형태로 약분이 되는 것을 최대한 제거한 다음에 식을 가장 간단한 형태로 표현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하나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식을 바꿨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식을 이렇게 바꿀 겁니다. 언제? 적분할 때. 나중에 미적분을 배울 학생들 지금 잘 공부를 해두세요. 고1 때 배웠습니다. 결과에 해당하는 식을 나중에 적분할 건데 그때는 이 형태로 바꾸어서 적분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과 2번은 자, 이 식을 이렇게 바꿔요. 그럼 뭐가 나오죠? 얘를 어떻게? 다시 이런 형태의 식으로 바꿉니다. 형태를 잘 기억하세요. 결과에 해당하는 식은 분모 분자에다 x에 대한 1차식이 있는데 이 예제 1번의 1번 형태로 바꾼다는 소리는 잘 보면은 분자에는 1차식이 없네요. 맞죠? 다 상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 적분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넘어가죠. 문제 2번 마찬가지입니다.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고요. 알아볼까요? 자, 유리식의 곱셈 나와 있죠? 그리고 유리식의 나눗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유리식의 곱셈은 유리수의 곱셈에서 처럼이라고 하는 게 뭐죠? 그렇게 한다. 나눗셈 볼까요? 유리식의 나눗셈은 유리수의 나눗셈에서처럼 어떻게? 유리수를 나눌 때 사용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라는 거죠. 왼쪽에 보시면은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예제 볼까요? 자, 계산하시오. 곱합니다. 어떻게 한다? 너랑 너랑 곱하고 너랑 너랑 곱하면 된다는 거죠. 곱할 때 어떻게 한다? 약분이 되는 걸 잘 찾아서 없애준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깔끔한 형태로 결론을 도출해내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누기는 어떻게 한다? 너랑 너를 뒤집어서 곱하면 되겠죠. 뒤집어? 자, 뒤집어서 곱한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약분하는 형태로 식을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래 문제 똑같고요. 뭐 여러분 당연한 소리지만 분모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항상 깔고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벌써 유리함수네요. 네, 보겠습니다. 유리함수입니다. 정의는 사실 상당히 간단해요. fx가 x에 대한 유리식일 때, 분수 형태로 표현이 됐을 때 그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한다. 과거에는 분수함수라는 표현도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유리함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리함수 중에 무엇이 있다? 다항함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리식 중에 다항식이 있는 거니까 유리함수 중에 특별한 케이스를 다항함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와 있죠. 유리함수, 유리함수. 앞에 있는 건 다항함수인데 얘도 어떻게 볼 수가 있다? 유리함수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해요? y는 이렇게 쓰면은 뭐가 되는 거죠? 유리함수가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그래도 유리수 형태로 썼으니까 비율 형태로 식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유리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에서 무엇이 중요하다? 정의역이 중요하다. 중요한 게 상당히 많은데 정의역을 체크하는 것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눌 때 0인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항상 분모가 0인 것은 제외를 해준 상태에서 정의역을 체크해야 된다. 왼쪽에 생각 톡톡 보면은 다항함수의 정의역은 별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 집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볼까요? 유리함수 나와 있습니다. x가 아래에 있으니까 너가 0이 아니면 되는 거죠. x가 0만 아니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역을 이렇게 표시해놨죠. 0이 아닌 실수만 있으면 되겠다. 자, 두 번째 거 보면은 아래에 있는 게 0이면 안 되죠. 그래서 x가 2분의 1이 아니다가 나오고 x가 2분의 1만 아니면 어떠한 x값을 집어넣어도 y값이 하나씩 나오죠. 그래서 함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누는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누는 것만 체크하자. 문제 4번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0이 아닌 실수. 두 번째 것도 분모가 0이 아닌 실수. 정의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고 있죠. 조건 제시법에 익숙해져야 된다. 자, 아래 보겠습니다.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 있는데 x값을 대입할 때마다 y값이 하나 정해진다 라는 소리고 k에 대해서 별 조건이 없죠. 얘를 상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어진 식을 바꾸면 x, y는 k가 되는 거죠. 또는 y, x는 k가 됩니다. 보시면 문자가 3개가 있죠. 3개가 있으니까 2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값 하나랑 k값 하나를 알면 자동적으로 y값 하나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라는 소리죠. y는 x분의 k가 유리함수여야 되니까 k는 0이 아니다. 네, 조건으로 깔고 지나가도록 하고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그려보셔야 되고요. 추천드리는 사이트는 알지오 매스 네, 알지오 매스라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검색해서 실제로 얘를 타이핑을 해보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k가 1이면 y는 x분의 1, k가 2면 y는 x분의 2. k가 음수일 때에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k가 빼기 3이면 y는 x분의 빼기 3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여러 가지를 그려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앞에 활동으로부터 컴퓨터로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과 같은 모양의 곡선이 됨을 알 수가 있다. 네.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만 잘 체크를 해도 이 그래프의 성질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거부터 볼까요? 자, k 값을 어떻게 볼 수가 있죠? k를 2분의 1, 1, 2 k 값을 2분의 1, 1, 2 증가하는 형태로 바꿨을 때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 특징을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보면은 빨간색 곡선이 두 개가 있죠. 검은색도 두 개, 녹색도 두 개가 있습니다. 곡선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어떤 곡선이라고 불리느냐? 쌍곡선이라고 불립니다. 나중에 기하 시간에 쌍곡선이라는 것을 배울 텐데요. 이 y는 x분의 k 그래프가 쌍곡선임을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증명하는 과정은 이제 미분, 적분까지 배운 다음에 사실 할 수가 있는데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온다? 그래프가 쌍으로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사분면에 하나, 3사분면에 하나 나오죠. 오른쪽 그림 보면 k가 음수일 때 그래프가 있는데 이때는 2사분면, 4사분면에 쌍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k 값을 증가시키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은 왼쪽에 나와 있죠. k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 그 그래프가 멀어지도록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래프 볼까요? 자, 몇 컴마 몇? 1,1이죠. k가 1일 때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2분의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y는 x분의 1, x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했으니까 y값이 2가 나옵니다. 얘는 x, y는 1이라고 한 형태로 그 식을 바꿀 수가 있는데 x랑 y값을 곱했을 때 항상 1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얘를 기하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 넓이죠. 이해돼요?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고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자, 그래프 위에 점을 하나 찍어요. 그리고 x축 평행, y축 평행하게 이런 직사각형 하나 만듭니다.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항상 얼마다? 1이다 라고 하는 기하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k가 2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k가 2. 자, k가 2면 x, y가 2죠. 예를 들어서 빨간색 그래프에 점을 하나 잡았어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다? 2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대칭성에 따라서 3, 4분면에 있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도 직사각형의 넓이 1이 되죠. 너도 1, 너도 1. 넓이는 항상 1이 된다. k 값으로 같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면은 지도 팁 유의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쌍곡선이라고 한대요. 알아만 두세요. 증명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원점에 대해서 대칭? 대칭이구나. 대칭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직관적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는 우리가 전에 도형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웠죠. 네, 도형의 대칭 이동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y는 빼기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 그래프 두 개를 볼게요. 그러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1사분면에 있는 그래프를 대칭시키면 3사분면에 있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대칭 이해되죠? 그리고 y는 x
직선 그리면 빨간색 길이 접어도 된다. 접어도 대칭이란 소리고요. y는 빼기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도 다른 말로 하면 접어도 포개어진다. 정확히 포개어진다. 이런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프만 봐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질이 있다? 원점 대칭, 직선 대칭. 그리고 k의 무엇에 따라서? 부호에 따라서 지나는 사분면이 달라진다. 그래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사용할 땐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1, 3,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와 2, 4,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 두 개를 항상 나누어서 기본적으로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y는 x분의 k의 그래프 위의 점은 x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x의 값이 0에 가까워질수록 y축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점근선이라고 한다. 점근선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점근선은 무엇이냐? 곡선이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의미는 극한의 개념을 배워야 조금 더 알 수가 있고요. 현재는 그냥 직관적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에서 나오는 특징이에요.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는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 있는 거의 뭐 유일한 그래프죠. 네. x의 절대값이 커진다고요? 자, x의 절대값이 커지는 거니까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다? x가 이렇게 한없이 커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없이 커지는 그래프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텐데 이런 식으로 그릴 텐데요. k값에 관계없이 x축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는 소리죠. 자, y는 예를 들어서 x분의 1 그래프가 있으면 얘는 0이 될 수가 없죠. 0은 뭐예요? 얘죠. y는 0입니다. 이 직선하고 이 그래프는 뭐래요? 같지 않으니까 만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림을 잘 보면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죠? 이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직선이 있어요. 그런데 점을 잡습니다. 자, x축과의 거리를 구해요.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x가 여기 하나 정해지면 그래프 위에 점이 하나 정해지죠? 그런 다음에 무엇을 구한다?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생각합니다. x를 좀 더 크게 해보죠.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곡선 위에 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 y 값의 차이를 생각하는 거죠. 무엇을 할 수가 있죠? x 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 차이, 이 거리가 줄어들죠. 계속해서 줄어들죠. 이렇게 얘가 0에 매우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미적분 과목을 배워도 이 부분은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점근선이라고 한다. 자, 왼쪽도 볼까요? x 선택, y 값 선택, y 좌표의 차이, 거리 구할 수 있죠. 자, 여기 점 하나, 함수 위에 점 하나, 거리 구할 수 있죠. 점 하나, 함수 위에 점 하나, 거리. 그러면 x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할 때 이 거리가 줄어들죠. 아, 계속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점근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점근선이구나. 그런 걸 점근선이라고 하는구나. 마찬가지 과정을 어디에 반복할 수가 있어요? y축에 대해서도 반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점근선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점근선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만나면 안 돼요. 두 번째, 한없이 가까워져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 글을 수식으로 사용해서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과생 친구들이 배울 그래프 중에서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
그러면 이 x축은 점근선이 됩니다. 왜? 이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씩 가까워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얘는 만나거든, 여기서. 근데 이런 데선 만나도 상관없어요. 결국에 만나지 않으면 돼요. 결국에 만나지 않으면 된다.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는 y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의 그래프가 이렇게 한없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절대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면은 점근선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나와 있죠? 결론이 뭐야? 다음을 알 수가 있다. 다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프. 자, 정의역과 치역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요. K 값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지나는 부분이 다르다. 원점 대칭이다. 점근선까지. 얘를 체크를 해둬야 됩니다. 얘가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이 기본형을 배웠으면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나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왼쪽에 지도의 팁 유의점 나와 있죠. 따라서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 원점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 이 식이 성립하면은 함수가 원점 대칭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y는 fx는 x분의 k라고 하는 식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식을 가지고 식을 사용하면은 등호가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식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수식으로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등 문제가 되어 있죠. 자, k가 플러스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그래프 나오고요. 그래프를 잘 보면은 무엇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원점, x축, y축. 유리함수의 그래프니까 그래프 쌍으로 두 개 나와 있고요. 적당한 점에서의 무엇이 나와 있다? 함수값이 나와 있습니다. 얘는 2,3을 지난다는 소리죠. 뭐 1,6이라고 찍어놔도 돼요. 자, 2번 보면 얘는 x분의 빼기 6이죠. 음수네.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자, 너를 f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너는 뭐예요? 어떻게 한 거죠? 이 식은 6 빼기 x y는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x분의 6을 fx라고 봤을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f 빼기 x가 되는 거죠. 자, 배웠었죠? 너를 어떻게 하면 너가 되는 거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봐라. y축 대칭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그래프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너를 정확하게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그래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개가 같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너랑 너에 대해서 y축 대칭시킨 그래프 자체가 같았다는 소리니까 애초에 fx라고 하는 그래프는 y축 대칭인 성질이 있는 그래프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해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식 보겠습니다. x분의 3분의 1이죠? 0보다 크니까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로 그려주면 될 것 같고, 너는 x분의 빼기 3분의 1이죠. 음수니까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로 그려주면 되겠다. 마찬가지로 3번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y축 대칭을 시키면 4번 그래프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됐나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식이 약간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얘를 일반형이라고 할까요? 일반형. 자,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의 그래프라고 나와 있죠. 보면은 갑자기 이 형태의 식이 나옵니다. 이 그래프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x, y로 적당히 평행 이동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유리함수의 식은 y는 x분의 k예요. 얘를 기본으로 생각해서 최종적인 유리함수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추측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 q라고 하는 것을 왼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되죠? y 빼기 q는 x 빼기 p 분의 k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인다? 아, x 방향으로 p만큼 y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x분의 k 그래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던 성질들을 어떻게 해주자? 평행 이동만 해서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알아볼까요? 뭐가 나와 있죠? 정의역, 치역, 점근선 나와 있죠. 그래서 아래의 그래프와 아래의 성질이 나온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식을 보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y는 x분의 k가 있었어요. 자, 얘는 정의역이 뭐였어요? 0이 아닌 실수.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치역은 어떻게 돼요? 치역도 0이 아닌 실수가 되죠. 얘를 어떻게 한 겁니까? p만큼 q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x가 p가 아닌 실수가 되겠죠. 자, 이 식을 x 빼기 p는 0이 아니다로 바꿀 수가 있죠. 이해되나요? 도형을 평행 이동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얘는 도형이 아니죠.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x는 0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x는 0은 직선, 도형이 됩니다. 그 도형을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x 빼기 p는 0이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도 아니고 나중에도 아니니까 짝대기를 그어주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p가 아닌 실수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봐도 되죠? 너가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x는 p이면 안 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좀 바꿔서 보죠. y는 0이라고 하면 얘는 도형이 되죠. 얘를 평행 이동시킨 겁니다. y 빼기 q가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태초에 0이 아니었으니까 너도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 치역도 구할 수가 있다. 자, 원점 대칭인 성질이 있다라고 했어요. y는 x분의 k 그래프는 원점 대칭.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동시켰으니까 x로 p, y로 q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p, q에 대해서 그래프가 대칭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점근선이 뭐였죠? 점근선 x는 0, y는 0이었는데 y는 x분의 k 그래프입니다. 얘를 평행 이동시킨 거죠. 그러면 x는 p랑 y는 q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점근선까지 알아봤습니다. y는 x분의 k,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의 성질을 파악하면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성질을 충분히 유도해낼 수 있다, 알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의 그림을 다시 보면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 볼게요. x는 p 보이죠? 분모가 0이 되는 x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다 지우고 x항 지우고 y는 q 나오죠. 얘를 점근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p를 그려요. 그 다음에 y는 q를 그립니다. 직선을 그립니다. 그러면 k 값의 부호가 플러스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k 값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쉬운 방식이에요. 점근선을 먼저 체크한 다음에 점근선을 십자가 형태로 그리고 적당한 사분면에 해당하는 곳에 그래프를 그려서 완성시키자 라는 겁니다. 원점의 대칭인 함수를 적당히 평행 이동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 k가 플러스인 그래프와 왼쪽에 조그만하게 k가 마이너스일 때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그래프가 먼저 그려져 있죠? 기본 형태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회색, 검은색 형태로 그려져 있고요. 걔를 평행이동한 빨간색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자? 평행 이동하기 전에 해당하는 식을 파악한 다음에 그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그리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수학이 그래요. 기본 형태에서 일반 형태로 나아가자 라는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지도 팁 유의점 볼까요? 자, 점근선을 먼저 그린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편리하다. 또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대칭. 점근선의 교점이 뭐예요? 우리가 P, Q만큼 이동을 하면 P, Q가 점근선의 교점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 최초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것을 배웠죠. 걔를 x로 p만큼 y로 q만큼 평행이동시키면 p, q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는 사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 형태가 식이 정리가 되어 있죠. x 빼기 p분의 k 플러스 q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걸로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0인 x는 1이죠. 그래서 x는 1을 긋습니다. 점근선이죠. 자, 그 다음에 x항 제외하고 y가 2가 남죠. y 2 그래요. 그럼 십자가 형태가 나오죠. k 값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어떻게? 1, 4분면처럼 생각하고 3, 4분면처럼 생각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체크할 수가 있다? 정의역, 치역, 점근선, 그리고 대칭성까지 다 파악할 수가 있다. 다시 볼까요? 평행이동했을 때 정의역, 치역, 점대칭, 점근선 다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문제 6번.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을 구하죠. 사실 반대로 많이 합니다. 점근선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항상 무엇을 체크하죠? 이런 식의 교점이 있으면 축과의 교점 같은 것을 한 번씩 찾아보죠. 지금부터 미리미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죠. 자, 마지막입니다.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배우나 봐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조건이 막 나와 있죠. 이런 조건이 나와 있는 이유를 왼쪽에 조그만 글씨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꼴로 변형하여 그린다. 자, 꼴로 변형하여 그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식을 이렇게 바꾸래요. 어디서 많이 했었죠? 앞에 문제 다시 봐야 됩니다. 유리식을 이 분자에 있는 애들이 상수항만 남도록 변형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그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변형을 해서 그린다. 그럼 사실 다 배운 겁니다. 바로 예제로 들어가 볼까요? 예제 3번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래요. 어떻게 그린대? 변형해서 그린대. 그럼 변형을 해보자고, 이 식을. x 플러스 1 2 x 플러스 1 빼기 1 약분되는 거 보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더하기 2가 됩니다. 자, 너가 무엇이다? y는이죠. 이렇게 봤더니 정확히 어떤 형태랑 이 형태랑 꼴이 똑같아졌죠.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다? y는 빼기 x분의 1 형태의 그래프를 기본으로 생각을 해서 얘를 어떻게 평이동했느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정의역, 치역, 점근선, 두 개의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k 값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케이스를 다루고 있으니까 뭐 2사분면 4사분면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기본 형태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최종적인 형태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왼쪽에 조그마한 글씨가 두 개가 있죠. 여기 아래 지도 팁도 있는데 잘 보면은 한 가지 케이스는 이 유리식 형태가 약분이 돼서 상수가 되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어떠한 케이스에는 유리식 형태로 보이지만 1차 함수 형태로 되는 케이스가 있다. 이 모의고사 문제, 학력평가 문제 같은 걸 풀어봤을 때 어려운 문제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유리 함수처럼 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러저런 조건을 따져봤더니 실제로는 상수 함수네? 아니면 1차 함수네? 이러한 케이스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함수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한다? 쌍곡선 형태의 함수가 하나 있고요. 상수 함수가 하나가 있고요. 1차 함수가 하나가 있다.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보겠습니다. 지도의 팁 유의점인데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고 익숙해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형태의 유리함수식이 나와 있는데 점근선을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자, 분모가 0이면 x가 뭐가 나와요? 빼기 d를 c로 나누게 나오죠. 얘가 점근선이 하나가 되고요. 두 번째, y는에 해당하는 점근선이 있을 텐데 얘는 자, x 앞에 개수 있죠? x 앞에 개수 있죠? 이 비율을 써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충분히 풀고 이 부분을 천천히 보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고 점근선을 구하시오. 아까 얘기했죠? 점근선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얘는 형태가 어때요? ax 더하기 c b분의 저희 교과서대로 하겠습니다. ax 플러스 b를 cx 플러스 d로 나눈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c는 1이고 d는 빼기 1이고 a는 4고 b는 0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점근선 어떻게 구한다? 너는 0이다. x1 나오죠? 자, y는 형태의 점근선 어떻게 구한다? 자, x 앞에 개수 1입니다. 1. 자, 1분의 4. 점근선 두 개 구했죠. 그럼 어떻게 구한다? 자, x축, y축 표시하고요. 1, 4. 너가 점근선의 교점. 자, x 앞에 4 플러스 값이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무엇도 구해본다? 축과의 교점의 좌표도 실제로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2번 보겠습니다. 자, 점근선은 0. x이 나오죠. 자, y에 대한 점근선은 1분의 빼기 3. 빼기 3 나오죠. 자,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 x축, y축 그리고 자, x2 y 빼기 3 교점 나오죠? 얘는 빼기 3이네. 음수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그래프를 두 개 그려줍니다. 이렇게. 실제로 x축과 y축의 교점이 생기는지 체크하고 생기면 그 좌표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아래 생각 넓히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 넓히기의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이런 형태의 유리함수를 구해보자. 얘를 어떻게 하자? 이렇게 바꿔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유리함수에 대해서 다 배워본 것 같아요. 자, 앞에서부터 복습을 해보죠. 자, 유리함수. 포인트 글자는 비율이었죠, 비율. 그리고 학습 목표는 그래프를 그리고 성질을 이해한다. 두 가지가 학습 목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이제 얘가 뭔지 알겠죠? 유리함수의 일반적인 형태다.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리식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봤죠. 유리식 개념입니다. 개념 용어. 나누는 거 0인 거 제외하고 생각을 한다. 넘어가고요. 자, 유리식에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한다? 숫자 계산하듯이 한다. 똑같습니다. 유리식 곱셈 나눗셈 어떻게 한다? 숫자 계산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다. 똑같이 한다. 넘어가죠. 유리함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기본적인 형태의 유리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유리함수? 자, y는 k분의 x. 이 기본적인 형태의 그래프에 대해서 성질을 잘 알고 있어야 평행이동한 그래프, 일반적인 형태의 그래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고 했었죠. 교과서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성질을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 번 정도, 1시간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엇을 해봐야 되느냐? K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체크해봐야 되고요. X 값이 커질 때 음수 값을 가지면서 절대 값이 커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X 값이 0에 가까워질 때 두 개에 대해서도 점근선이라는 개념을 알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점근선. 왼쪽에서 봤습니다.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빼기 x 대칭이라고 하는 이런 신기한 대칭성을 3개나 가지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대칭성을 빼고 이 그래프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 자, 기본형에 대한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성질이에요. 이게 성질. 이게 학습 목표였죠. 정의역, 치역 체크해야 되고요. K의 부호에 따라서 어떠한 사분면을 지났는지 원점 대칭, 점근선. 자, X축이 뭐예요? Y는 0이죠. Y축은 뭐예요? X는 0이죠. 이렇게 축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5번 설명을 할 때 그래프 그려서 설명했었고요. 그리고 수식을 가지고 대칭성을 가지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배웠다? 너를 평행이동시키자. 평행이동시키자라는 거죠. 그럼 뭘 잘 알아야 돼요? 기본형에 대해서 성질을 잘 알아야 평행이동을 했을 때에도 그 성질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성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행이동했다는 거 알아야 되고요. 정의역, 치역, 점대칭성, 점근선.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그래프도 선대칭이 되죠. 선대칭. 이게 뭔 소리야? 자,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자, 이 그래프. 아니, 얘에 대해서 대칭일 거 아니에요. 얘에 대해서 대칭. 자, 얘는 y는 x를 어떻게 한 거예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죠. 최초에 평행이동하기 전에 y는 x분의 1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었으니까 얘를 평행이동한 그래프에 대해서 너도 대칭이겠죠. 이해되나? 그러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직선은 어떻게 구해요? y는 빼기 x를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 따라간다. 아시겠죠? 자, 원래 원점 대칭 성질이었던 걸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그래서 1,2분의 1 대칭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좋다? 점근선을 먼저 구한 다음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수월하고 교점을 찾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본다. X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입니다. 자, Y축과의 교점은 어떻게 돼요? Y축과의 교점은 X가 0이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0을 대입한 거예요. Y가 2가 나오는 거죠. 자, X축과의 교점은 어떻게 돼요? 얘는 Y가 0이라는 소리죠. Y 0을 대입해. 그럼 뭐가 나와? X 플러스 1분의 2가 나오는데 너가 0이 나오잖아. 근데 얘가 0이 되는 X가 없죠. 왜냐하면 너가 0이 아닌 건 당연한데 식을 바꿔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은 없는 겁니다. 방정식을 풀어봤을 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형태의 유리함수의 식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한다? 바꾼다. 바꾸는 연습을 했습니다. 앞에서 유리식을 바꾸는 연습을 했었죠. 그리고 고난인도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이 형태의 식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배우고 있는 곡선이 두 개 나오는 쌍곡선 형태로 그려질 때가 있고, 왼쪽에 조그만 글씨를 볼 때 상수함수 형태로 그려질 때가 있고, 아니면 1차 함수 형태로 그려질 때가 있다.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분류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올 수가 있다. 학력평가 문제 같은 거 풀어보시면 뭐 수능 기출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지도 팁 유의점 할 때 유리함수의 식이 일반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점근선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생각 넓히기 한 번 더 설명하면은 이 형태의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반대도 돼야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유리함수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1시간 수업 듣고 1시간 정도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꼭 복습을 해서 투자한 시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한 시간을 잘 보상받으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